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종사회론 12주차 강의 날이죠. 다들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 친구들 이름 한번 불러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현민, 잘 지내요? 정기홍, 권은지, 배윤주, 박경은, 손영주, 엄지혜, 유채림, 채림이 잘 지내죠? 이선아, 임혜진, 표세진, 어떻게들 지내고 있나요? 자, 다른 친구들 이름은 다음 시간에 불러보기로 하고요.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원상 회복적 사법과 치료적 사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13주, 14주, 15주를 어떻게 운영해 갈지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이번 주 우리가 관심사항이라 그럴까요?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는 그런 자료들을 보도록 하죠. 한번 자료 볼까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받는 날은 내일이죠. 12월 1일. 드디어 12월이 시작되네요. 12월 되면 되게 좀 뭔가 좀 급해지고 쓸쓸해지는 그런 달인 것 같아요. 캘린더가 한 장밖에 안 남았고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지 하는 어떤 조바심도 처지는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11월 말 30일이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12월 본격적인 겨울도 시작되는 그런 마지막 달이 시작됩니다. 인디언들도 그 달력에서의 이야기들은 그렇게들 표현해요. 다른 세상의 달, 12월 되면 또는 침묵하는 달, 무소유의 달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우선은 한 달 남았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어제가 일요일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 그러세요. 어느 학자의 이야기를 빌어서 인류 최초의 범죄는 감사함의 결핍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죠. 아담과 이브도 그 감사함을 잃어버린 순간 어떤 죄의 시작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라면 맞는 이야기죠. 물론 죄와 범죄는 그 성격은 달리하죠. 죄는 뭐 인류 보편의 어떤 윤리나 도덕 문제들, 신뢰의 부분들에서의 깨지는 것들, 또는 인간과 신과의 약속에서의 어떤 벗어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죄스러운 마음, 죄 이런 표현도 쓰죠. 그렇지만 이제 범죄는 뭐 제형 법정주의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법규를 위반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범죄라고 하죠. 그러니 법이 없다면, 법률이 없다면 죄도 없다라는 표현을 쓰듯이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 표현은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산다면은 감사함 속에서는 분노와 원망의 싹이 자라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달 동안 그렇게 감사함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를. 감사는 생각해보면 모든 미덕의 정말 시작이고 또는 미덕의 어떤 완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오늘 강의하기 전에 좀 걱정스러운 건 방금 뉴스를 보다 왔어요. 4주간 위험도가 매우 악화된 소위 코로나가 확산세가 지속되자 지금은 의료 역량도 한계치에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방역 점검
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방금 듣다 왔어요. 좀 심각하죠. 그래서 더구나 미접종 청소년들의 확진자도 증가하고 고령자들은 좀 심각한 위험성이 있어서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좀 서두르겠다 이런 표현들 하고 있었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추가적 일상화 단계로의 진입은 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걱정스러운 건 남아공 변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동안에 델타 변이가 모든 신규 확진자의 뭐 대부분의 그 델타 변이였는데, 지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변이종이 발견됐죠. 오미크론이라고. 대단히 전파력이 강하대요. 델타 변이의 2배 이상? 그러니 굉장히 좀 심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부터는, 어제부터죠,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출발한 외국인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심각하잖아요. 당분 현재로서는 자체 검사 도구로서는 잡히지가 않나 봐요. 한 달쯤 이후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많이 조심하고 접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자제하는 그런 그렇게 해서 올해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갈 일이 좀 생겼어요. 최근에 몇 가지 일이 있었죠.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던 곳에 출동한 경찰이 제대로 물리력 등을 사용하지도 않고 현장에서도 이탈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들, 또 스토킹 범죄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심각해지자 25일 엊그제 이제 경찰청장이 전 경찰 직원에게 편지를 보냈네요. 내용은 그래요. 오늘부터 비상 대응 체제의 전환을 선언합니다며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당부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또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의 피살 등, 정말 시민들은 경찰을 못 믿겠다, 그런 말까지 나올 지경이니까요. 그러니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겁먹지 말고 테이저건이나 권총 같은 물리력을 하라는 뜻으로 서한을 보낸 것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어떤 순간에도 경찰이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보면 교정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그 물리력을 행사해서 진압하고 제압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좀 주저하는 경우들도 많이 봐요.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잘못했을 때 어떤 책임 문제들, 교정에서도 늘 고발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정당방위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인정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 경찰 일각에서는 어떤 회의론도 나온대요. 어떤 그동안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어떤 강력계 형사는 청장 명의로 적극 물리력을 쓰라는 입장문이 나왔다고 과연 현장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뭐 이런 이야기로. 왜냐하면은 피의자가 경찰 개인에게 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없었다, 거의. 또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경찰 개인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거야 뻔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또 하나의 사례를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이 이야기는 뭘 하나 상기시켜 보면 좋냐면 우리가 사법정의 모델에서 그래 사법정의 모델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또는 교종을 적극적으로 꾸려가는 그런 어떤 모델일 수 있어요. 좋은 점을 보자면 정말 공정하고 인권도 존중해주고 어, 대책 없는 어떤 가석방, 무분별한 가석방 또는 뭐죠 부정경으로 해서 사람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자칫 더 많은 어떤 범죄자들을 양산하는 그러한 사회 복귀 모델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하고 보다 강력하게 누범자들은 처우를 하되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게 하는 그런 어떤 좋은 모델인데 자 과연 공정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법을 제정하죠?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법을 제정한다면 또 그 법 적용은 정당한가요? 그랬을 때 우리는 늘 어떤 근거로서 미국의 수용자들을 보면 흑인 또는 칼라드 피플들, 유색인종, 또 남성 그런 사람들이 더 불이익을 받는다면 더 많이 비율적으로 많은 숫자의 수용자가 있다면 이게 공정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오늘 하나 살펴볼 건 살인죄 누명 옥살에서 풀려난 미국 흑인 남성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잃어버린 43년 분노 그 이상의 감정 그랬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 미주리주의 소도시 캐머런에 있는 서부 미주리 교종센터에서 얼마 전이죠. 23일 휠체어를 탄 흑인 노인이 취재진 앞에 나타났는데 19살에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62세가 돼서 풀려난 케빈 스트릭랜드란 사람이에요. 43년을 살인 선고를 받고 살인으로 수용생활 중이었죠. 그런데 무죄로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예요. 화가 나지는 않는다. 그것보다 크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떤 감정을 만들어낸 것 같다면서 이를테면 다행이긴 하죠. 지금이라도 무죄로서 풀려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쁨, 슬픔, 공포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 감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했네요. 근데 살인죄로 50년형을 선고받고 살고 있었어요. 43년을 복역하다가 최종 무죄가 확인된 거죠. 물론 그 사정들은 많아요. 그때 어떤 뭐라 그러죠? 누가 용의자들을 사진들을 보여줬을 때 그 피해자 가족들 중에 이 사람이 맞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0년을 받았는데 그 뒤로 말을 번복했지만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예요. 뭔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재심의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살아왔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 사람이 범죄자다라고 했던 사람은 신시아 더글라스라고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한 살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상을 당했지만 용케 살아남았는데 경찰은 그때 스트릭랜드를 체포했고 더글라스는 경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그가 용의자 중 한 명이라고 지목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스트릭랜드는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각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살인사건 소식은 텔레비전 자막을 보고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요? 공정이란 무엇일까? 흑인, 남성, 그렇죠.
그래서 사법 정의들의 모델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법 제정과 법 적용이었던 공정성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과로 이런 문제도 있어요. 스트링랜드는 잃어버린 43년에 대해 어떤 보상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 AP통신은 미주리 주에서는 DNA 유전자 증거로 무죄가 증명된 경우만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스트링랜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정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CNN에 따르면은 미국에서는 지난해에만 129명이 옥살이를 하다가 무죄로 판명돼 석방됐대요. 이들의 복역 기간을 합쳐보니까 1737년으로 1인당 평균 13.4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셈이 되는 거죠. 어떤가요, 우리가? 피해자의 문제? 원상 회복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염려하고 우려했던 사법 정의 모델로 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요? 그러한 비판을 받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또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소식 중에 하나는 영상 재판을 통하면 뭘 아낄 수 있어요? 시간과 어떤 공간들에 대한 걸 아낄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게 대폭 인원이 늘어나고 있대요. 영상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수용자들이. 그래서 이 영향도 이제 당연히 최근에 있는 코로나에 대한 그러한 염려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거죠. 이번 주에는 다른 사건보다도 참 우리를 슬프게 하고 분노를 갖게 하는 어떤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정말 국민적 분노로 영유아 학대와 살해 문제들이 있어요. 기억하나요? 작년에 정인이 학대 살인. 근데 이 부분에서도 1심에서는 그 양모가 무기를 받았고 양부는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이번에 2심에서 무기에서 양모는 35년으로 감형됐죠. 근데 사실 무기가 아니고는 유기형으로는 현재로서는 가중처벌을 해도 35년이 가장 장기간형이죠. 그리고 양부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요. 시민단체들 굉장히 막 분노하고 있죠.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에게 안 갔으면 정인이란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보다도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그리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사형을 선고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무기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또 감형을 하느냐 뭐 이런 문제로 피켓 들고 지금 데모하고 있고 그러죠. 참 슬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화가 나는 일인데 화성의 입양아 아이도 세상에 20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성적 학대 후에 살해한 사건들. 또 얼마 전에 또 천호동 아동 학대들. 또 오늘 방금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계모가 초등학생 공부하고 있는 책상에 칼을 꼽아놓고 학대하고 폭행하는. 정말 이거 어떻게 우리 사회가 대처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아동 학대 그런데 발견율은 우리나라는 4%밖에 안 되나 봐요. 제가 교정에서 감독을 하되 웜워치란 말을 쓴 적이 있어요. 따뜻한 감시, 천안 개방교도소 시절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직원들이 걱정하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걱정되잖아요. 물리적 개호시설이
생각이 없는 상태.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끝없는 감시지만 개방교도소이기 때문에 워치란 말을 제가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따뜻한 감시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도 이웃이 좀 시끄러우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착한 관심, 선한 감시자,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고 혹시라도 아동 학대가 있지 않는가라고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요즘은 하고 있어요. 워낙 발견율이 낮고 그래서.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9.2%, 호주는 10%. 이게 많은 건가요? 뭔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시간 좀 당부할 게 있네요. 29일 오늘부터인데 여러분들은 강의를 내일 모레 봤나요? 내일인가? 그렇구나. 내일이 말이네요. 11월 30일. 여러분들 강의 듣는 날이죠. 오늘부터 아무튼 12월 5일 일요일까지 2학기 기말 강의 평가를 시행합니다. 지난번 중간고사 때까지 중간 강의 평가를 여러분들 참 잘해줬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줬어요. 대단히 감사하게도 제가 걱정했던 것들 영상이 한번 반전돼서 거꾸로 나와서 문제가 돼서 됐던 문제 음성이 어떤가요 지금은? 그러한 어떤 음향 시스템의 문제들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지적을 해줘서 제가 이제 핸드폰도 바꿨잖아요. 기기를 좀 바꾸고 신경을 더 쓰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들은 두 가지가 좀 해결됐으리라고 생각하고 혹시 문제가 있었다면 백석톡이나 좀 올려주세요. 보다도 이 부분은 제가 좀 신경 쓰고 잘해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끔 걱정은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소통의 문제는 불가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대면 수업이지 않는 한은 어떤 소통의 어떤 한계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약속하면서 늘 핸드폰도 열어놓고 백석톡도 24시간 다 열려 있다라고 하지만 특별하게 대면에서 수업을 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원활하게 우리가 서로 대화 또는 토론, 토론, 어떤 소통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끝없이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다른 방법도 좀 찾아보긴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기말 강의 평가를 오늘 수업 중에도 하셔도 되고 강의 평가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에게 잘 이야기해 달라고 연락이 왔으니까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지나고 다음 시간에는 회복적 사법과 치료적 사법이 교정 단계에서는 어떤 의미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2시간 동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작할까요?